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필터,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요양보호.accdb 파일, 이 파일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 관리 대상이다 라고 해서 요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성별, 그리고 연령대 코드, 그리고 시도, 그리고 1회 투약량, 그리고 1일 투약량,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시도 필드가 서울이거나 서울이거나 우리 경기인 그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우리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요런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은, 이 앞에 있는 이 값은 우리 일일 투약량에 대한 평균 값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은 우리 1회 투약량이요. 1회 투약량의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으로 1일 투약량 그리고 1회 투약량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 두 개 열을 우리가 이제 값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이라 그랬는데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이라 그랬죠. 지금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시도다라고 해서 우리 경기가 있고 서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연령대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데이터가 들어 있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시도라는 거, 그리고 연령대 코드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성별이다라고 해서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 필터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두 개,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1일 투약량과 1회 투약량은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 이런 값들이 이제 표시가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 그곳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열이 없으니까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해서 요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A의 4번 셀부터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거니까 A의 4번 셀을 먼저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특정 열들만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맨 앞에 보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그 앞에 우리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죠.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우리는 MX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거니까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뜨는데 우리 ACCDB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1급 총정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2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2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요양보호점 우리 ACCDB 파일이 지금 여기 있죠.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요양보호관리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테이블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더하기요. 더하기교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 모든 필드가 이렇게 쭉쭉쭉 나타난다고요. 그때 문제에 제시된 이 열들만 우리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성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연령대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시도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1회 투약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11 투약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클릭했더니 데이터 필터할 수 있게 떴죠. 우리 문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시도 그 필드가 서울인 거 찾으래요. 경기인 거 찾으래요. 근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있죠.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도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시도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같다라는 요 기호 선택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서울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는이라고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경기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경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서울 또는 경기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필터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필터 지정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이요.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이요. 다음 버튼 클릭했더니 마침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거를 우리는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야 되니까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아까 A의 4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4번 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의 열들, 각각의 필드들을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값이다, 행이다 이런 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각 갖다 놓을 때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1일 투약량 요거랑 1회 투약량 이거는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평균값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으로 사용할 거는 시도라는 거랑 우리 이제 연령대 코드 이 두 가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로 우리 성별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성별 먼저요. 성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다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시도라는 거는 우리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연령대 코드라는 거는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도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으로 사용할 게 일일 투양양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고, 그리고 1회 투양양 요것도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일일 투양양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열을,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이 값이라는 게 우리 열에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각각의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일일 투양량과 1회 투양량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에서는 합계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일일 투양량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으로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평균을 클릭하게 되면 평균 값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그리고 1회 투양량 얘도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 요약 기준으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평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평균 값으로 이렇게 싹 다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싹 다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고요.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메뉴에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간 다음에 맨 앞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 따로 있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개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연령대 코드라는 그 필드요. 우리 연령대 코드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죠. 우리가 행으로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필드는 그림과 같이 그룹화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연령대 코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그룹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값이 32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값이 이제 100이에요. 그때 30부터 39, 40부터 49, 50부터 59, 60부터 69, 80부터 89, 90부터 100하고 이렇게 이제 10 단위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령대 코드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룹이라는 거 클릭이요. 그룹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우리 시작하는 값은 우리 30이 맞죠? 그리고 우리 끝나는 값은 97이 아니라 100으로 끝내달라. 그리고 10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30부터 우리 100까지 이렇게 이제 10 단위로 그리고 4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이렇게 10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룹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1일 투양량이라는 게 있고 1회 투양량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 값이요. 그 필드는 우리 표시 형식을 바꾸는데 그때 값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거 데이터를 봤을 때 소섬 여러 자리가 막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때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은 전부 다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일 투양량 중에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문제에서도 값필드 설정에 그래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온 거고 여기서 표시 형식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에서도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셀 서식에 우리 숫자 범주가 여기 있으니까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소수 자릿수를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죠. 해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것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1회 투약량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해서 아무거나 1회 투약량 요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떴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찍어주고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싹 다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각 필드에 최대값하고 우리 최소값 그 부분합이요.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문제에서도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 표시하라 그랬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여기 두 번째 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각각 그룹들마다 이렇게 이제 하단에 경기 요약이다, 서울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요만큼은 이제 끝나긴 끝났는데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거는 그냥 요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경기 요약이 됐든 우리 서울 요약이 됐든 이런 이제 요약이 표시된 부분합에 표시된 이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여기서 지금은 자동으로 돼 있어서 각각의 요약이 이제 표시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사용자 지정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부분합을 하단에다가 그룹 하단에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 최소에서 클릭 한번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경기 최대, 경기 최소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또 그룹 하단에 서울 최대, 서울 최소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걸 싹 다 이제 다 작성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성별 모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는지 그리고 시도 연령대 코드 그리고 평균 일일 투약량이다. 평균 1회 투약량이다. 이런 이제 제목도 확인해 줘야 되고 경기 최대, 경기 최소, 서울 최대, 서울 최소, 총합계 요것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연령대 코드도 얘네가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요런 값들도 싹 다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그때 우리 이제 B의 3에서 B의 30번 그 영역에는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우리 B의 3번부터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B의 3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사람의 요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성명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빈칸이 삽입되지 않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명 중간에 이제 빈칸이 입력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지상 보니까 find하고 이제 is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find 요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find라는 요 함수요. find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텍스트를 찍어주고요. 찾을 텍스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문자 열이 들어가 있는 곳 그곳을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작 위치를 찍어줄 수 있어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 find라는 그 함수는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문자 열에서 지금 내가 이곳에다 쓰는 그 텍스트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걸 찾을 건지 우리가 시작 위치도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첫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내가 찾을 이 텍스트를 이제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 find라는 그 함수로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find라고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find라고 쓰고 지금 여기서는 빈칸이 이제 삽입이 안 되게 그렇게 할 거죠. 내가 지금 빈 공백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찾을 텍스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빈 공백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빈 공백을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곳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시작 위치는 그냥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빈 공백을 찾으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줄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생략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하죠.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해도 전부 다 이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 거는 왜 발생했다? 빈 공백이 없으니까 오류 값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빈 공백을 이렇게 이제 한 칸 집어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빈 공백은 두 번째 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2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요. 그 밑에 사람의 이름에 진보람 그렇게 돼 있는데 보하고 람하고 그 사이에 빈 공백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빈 공백이 세 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그 위치 값을 이렇게 찾아주는 게 우리 find라는 요 함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떴다. 그 얘기는 빈 공백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빈칸이 삽입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뜨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다 썼던 그 find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isError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참 true 값이 나오고 오류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false 값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 중간에 빈칸이 있나 없나 우리가 find하고 isError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쓴 거는 제가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름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범위요.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는 이제 함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수식을 작성할 거니까 여기 이제 제한 대상에서 모든 값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이요. 사용자 지정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수식을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find 먼저요. find라고 쓰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빈 공백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쌍따옴표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빈 공백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빈 공백을 찾아라. 어디에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요 데이터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find라는 요 함수 써주고 이 find라는 함수에서 빈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빈 공백이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이제 오류 값이 이제 발생할 건데 그때 이 find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isError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요. 지금 여기다 쓴 이 수식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셀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우리 제한 대상 요거 이제 설정은 끝났어요. 그 밑에 보니까 B의 3에서 B의 30번 그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이제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 제한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문제에서 이 영역을 클릭한 경우 그랬으니까 셀을 이제 선택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진하게 되어 있는 이 글씨가 우리 제목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제목에다가 입력 제한 이렇게 써주고 설명 메시지에다가 빈 칸 한 칸 띄고 입력 한 칸 띄고 금지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 메시지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그때 그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해라. 오류 메시지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우리가 설정할 때는 오류 메시지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오류 메시지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우리 제목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가 우리 오류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요 그림이 이제 표시되는 것도 맞죠? 해서 우리 제목에다가 입력 한 칸 띄고 오류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오류 메시지에다가 다시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느낌표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요런 이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느낌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입력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점 같은 거 그런 거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런 이제 지상들을 싹 다 이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우리가 다른 곳을 한번 클릭했다가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가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는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죠. 얘는 성명 중간에다가 빈칸이 삽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빈칸이 이제 입력이 되면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람 이름이요 황기영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제가 빈 공백을 하나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 오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 맞죠? 그때 요런 이제 제목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요런 이제 메시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요런 이제 그림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소 버튼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글씨가 되돌아오죠. 아까 제가 유효성 검사 여기서 아까 썼던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빈 공백의 그 위치를 찾아달라. 그러면 빈 공백이 있으면 몇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숫자 값이 나올 거고요. 빈 공백이 없으면 이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isError로 묶어서 이곳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isError에서는 tru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필터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필터는 우리 이제 고급 필터가 아니죠. 해서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 필터라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필터는 고급 필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 필터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데이터가 입력된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필터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필드명 뒤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목록 단추가 다 붙습니다. 그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환자 코드요. 환자 코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환자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서 우리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환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환자 코드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생년월일이요. 생년월일이 1980년 이후인 데이터요. 그러면 우리 생년월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날짜를 이제 필터할 거예요. 그때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 얘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문제상에서 1980년 이후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후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이후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1980년 이후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후 앞에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1980하고 이렇게만 써주고 끝.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생년월일에는 우리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잖아요. 해서 1980년 이후 그러면 여기다가 1980년 1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1980년 이후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생년월일을 보니까 1980년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진료 과목이요. 진료 과목이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내과 또는 외과요. 내과 또는 외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 행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지금 여기서 텍스트 필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끝문자라고 있죠. 끝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끝나는 그 데이터 행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끝문자 그거 이제 찍었더니 끝문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그때 내과 또는 외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내과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 거 찍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끝문자라고 또 있어요. 해서 끝문자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외과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내과 또는 외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또는으로 요것도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진료 과목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진료 과목 봤을 때 내과하고 외과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필터 기능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문제들을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나왔을 때는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혼자서 해설을 보지 않고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혼자 이제 문제 풀 때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냐? 우리 시험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면 안 된다고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